브라질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스포츠 가방을 메고 지하철 안에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단체 훈련이라도 온 듯. 그녀들의 표정은 매우 밝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하철이 멈추고 한국인 영무원이 다가오더니 외국인 여성들을 지하철에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그녀들은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난리를 치지만 이내 한국인 영무원이 건네는 휴대폰의 화면을 보더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 축구팀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의 여성 축구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는 호비뉴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식 1군은 아니지만 1.5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저희 팀은 얼마 전 한국으로 여행 겸 견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팀에는 약 2년 전부터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한국인 코치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 코치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저희 팀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3군에 불과했던 저희 팀을 1.5군까지 승격시킨 한국인 코치님이셨기에 저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현재의 감독님에게 한국인 코치님도 만날 겸 여행을 가고 싶다며 휴가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기 전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한국인 코치님과도 실제 훈련을 하지 않았던 몇몇 선수들은 꼭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을 몇 번 경험해본 몇몇 선수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여행하기도 좋고 편리한 점이 많다면서 팀원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저희는 약 2개월의 휴가 조정 기간을 거쳐 팀 전원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한국인 코치님과 친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실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처음 도착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 반발이 있었던 다른 팀원들도 놀랄 만큼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매우 특별한 선진국의 나라였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제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아직 브라질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하철의 구간마다 새롭게 지하철 티켓을 구매해 이용을 해야만 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한 상태였는데요.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카드 하나로 이런 교통수단들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데 실제 한국인들은 최근에는 이러한 카드조차 쓰지 않고 오직 휴대폰 하나로 모든 교통 결제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처음 한국의 공항 지하철에 도착했을 때 개찰구를 통과하는 한국인들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찰구에 휴대폰을 접촉하거나 스마트워치를 접촉하는 등 그 누구도 카드를 쓰지 않고 있었고 이것은 오래된 것을 고집하는 브라질에서 온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처음 한국에 대해 반발 심리를 드러냈던 동료들도 그런 카드나 휴대폰 하나로 한국 전체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냐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교통수단 이용법에 상당히 놀라워했고 왜 브라질은 이런 발전이 전혀 없는 거냐며 웃지 못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브라질에 있는 저희 연습장은 브라질의 원도심에서도 상당히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어서 한 번 훈련을 받을 때 최소 5번 이상의 교통수단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와 반대되는 한국의 편리한 교통수단 환승 시스템은 저와 같은 브라질인들에게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바로 저희 팀원 전체가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인데요. 공항을 곧바로 빠져나와 한국인 코치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인 서울로 가기 위해 단체로 지하철에 탑승했던 저와 팀원들은 브라질과는 반대되는 상당히 쾌적하고 조용한 지하철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몇몇 선수들이 갑자기 저희 팀의 부주장이었던 니로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소란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팀의 전체 주장을 맡고 있던 저는 지하철에 타기 직전까지도 인원수를 확인했었는데 어째서인지 정말로 부주장인 니로바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니로바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몇몇도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브라질도 아닌 타국에서의 실종 사건이었기에 엄청난 패닉에 빠진 저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몇 시간 뒤 만나기로 했던 진수 코치님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말을 들으신 코치님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물어보셨고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급히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심지어 니로바는 휴대폰이 들어있는 가방조차 다른 선수에게 맡겨놓은 상태였기에 니로바와 연락을 취할 방법은 전혀 없었고 결국 저와 팀원들은 점점 큰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실종 사태가 발생하면 사실상 본인이 찾아오지 않는 한 찾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고 브라질의 경찰들조차도 성인의 실종 사태는 코웃음치며 받아주지 않았기에 저는 한국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한참 동안 불안에 떨며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나 망설이던 그때 정복을 입은 한국인 영무원분이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뜬금없이 이름이 호비뉴이 맞냐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한국인이 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던 그때 갑자기 한국인 영무원분은 열려있는 지하철 출입구를 손으로 가리키더니 저희 팀원 전체에게 빨리 내리라는 소리를 지르셨고 저와 팀원들은 얼떨결에 지하철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정당한 돈을 주고 지하철에 탑승했기에 저는 대체 왜 내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구매한 지하철 티켓까지 보여주며 왜 우리를 쫓아낸 것이냐는 화를 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티켓을 보여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인 영무원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에게 빨리 따라오라는 말을 하시더니 갑자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영무원분을 따라 어딘가로 이동하던 그때 갑자기 지하철 내부에서는 너무나 능숙한 불어로 브라질 여성 축구팀의 니로바 씨는 3번 출입구의 계단 앞으로 이동하라는 내부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엄청나게 큰 지하철 내부 스테이션에는 니로바의 이름은 물론 저의 이름과 브라질 여성 축구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방송되었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영무원분을 따라 이동한 그곳은 방송으로 계속 나오던 3번 출입구의 계단 앞이었고 그곳에는 실종되었던 니로바와 다른 선수들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와 팀원들은 니로바를 보자마자 뛰어가 대체 어디 있었냐며 안도감이 섞인 짜증을 내고 말았고 바로 그때 제가 도움을 청했었던 진수 코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진수 코치님은 저희가 타고 있던 지하철의 번호를 찾아내 지하철 서비스 센터의 방송으로 도움을 청했다는 말과 함께 니로바가 안전하게 있다는 퀴즈까지 지하철 영무원분에게 건네받았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브라질이었다면 키티는 물론 지하철 내부 방송이라는 인프라 시스템이 없어 니로바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인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약 5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신 노인분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지하철 내부 방송과 키트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인프라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아직도 지하철 내부에 키트나 방송 시스템이 없어 범죄 집단들의 아지트로 변한 곳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잃어버린 아이까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키트 기술로 지하철의 사각지대마저 없었고 너무나 안전한 지하철 그 자체였어요. 실제로 한국인 영무원분은 사람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까지도 요즘은 지하철 키트 시스템으로 90% 이상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다며 어색한 영어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그 말을 들은 저와 팀원들은 한국과 브라질의 치안 시스템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었죠. 니로바는 자신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다른 팀원들이 전부 사라져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다면서 울음까지 터뜨렸고 저는 그제서야 니로바를 안아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겪은 게 행운이었다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저와 니로바를 보고 있던 한국인 영무원분은 갑자기 정해진 숙소가 있냐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국인 영무원분의 질문에 당황했던 저는 한국에 알고 있는 코치님이 있어 일단은 그곳으로 갈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인 영무원분은 그럼 이 모든 짐을 들고 직접 걸어 다닐 거냐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저와 팀원들은 한국에서의 훈련 견학 겸 여행이었기에
혹시 모를 훈련 상황을 대비해 상당히 많은 축구 장비와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짐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거의 2개씩은 들고 있었기에 너무 무거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나 실종되었던 니로바와 몇몇 선수들은 긴장이 풀려서 무거운 짐은 못 들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었기에 이대로는 코치님의 집까지 가기에 무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자 갑자기 한국인 영무원분은 그럼 지하철 서비스 센터에 짐 이동 서비스를 신청해 주겠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살면서 지하철이 관광객의 짐을 이동시켜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저는 도대체 그게 뭐냐는 말과 함께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인 영무원분은 또다시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어딘가로 사라지셨는데요. 그런데 약 10분 뒤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라지셨던 한국인 영무원분은 또 다른 동료분과 함께 저희 짐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카트를 들고 오셨고, 심지어 이러한 짐들이 저희가 주소를 알려준 곳으로 당일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서비스의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무거운 여행객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모자라 목적지까지 도착시켜준다니, 저는 도저히 이러한 서비스를 믿을 수가 없었고, 이러한 반응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 영무원분이 건네준 영어 설명서에는 목적지의 주소를 적는 칸이 있었고, 심지어 도착 시각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기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인 영무원분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짐 이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니 저희처럼 짐이 많은 관광객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지하철도 너무나 편리하고 쾌적했는데 짐 이동 서비스라니, 저와 동료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모든 짐을 카트에 싣고 코치님에게 동의를 구한 뒤 코치님의 집 주소를 적게 되었죠. 한국인 영무원분은 만약 짐이 도착하게 된다면 휴대폰으로 알림도 올 것이라면서 믿지 못할 설명들을 이어나가셨고, 저는 너무나 편리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존경심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 지하철의 수준은 브라질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인데요. 무거운 짐이 사라지니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기뻤고, 해외여행을 많이 경험해본 한 동료는 살면서 이렇게 여행이 편한 나라는 정말 처음 겪는다면서 한국의 인프라 서비스 수준에 충격받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니 지금껏 브라질에서 살아온 시간이 후회가 될 정도였고, 한국을 처음 겪은 저와 몇몇 선수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격이 다른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한국은 모든 생활 시스템이 너무나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시스템은 지하철을 벗어나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상당히 많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계속 마주할 수 있었던 은행이나 편의점은 브라질에서는 중심 수도가 아니면 전혀 볼 수 없는 편의시설이었고,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시스템은 겪을수록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그 후 약 3시간 뒤 진수 코치님을 만난 저희 팀원들은 이미 코치님의 집 앞에 도착해 있던 저희의 짐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하지만 만약 브라질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실행했다면 누군가의 집 앞에 놓인 주인 없는 물건이나 짐들은 단 5분 만에 사라질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에 말 그대로 이러한 시스템은 높은 시민의식과 양심을 가진 한국에서만 실행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국인들의 양심적이고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편리한 서비스의 발전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은 바로 한국인들과 같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 선수들도 만약 브라질에서 이러한 짐 이동 서비스를 시행했다면 잃어버린 물건을 전부 배상하느라 그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을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고, 저 또한 그 의견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진수 코치님은 저희의 짐 보관 서비스 일화를 듣더니 한국은 배달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있는 단계라면서 세상 그 어디에도 한국과 같은 배달 서비스가 존재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약 1시간 정도 수 코치님과 대화를 나눈 저와 팀원들은 어느 정도 건강이 많이 나아졌으니 오랜만에 공동훈련을 해보자는 코치님의 제안에 곧바로 근처 축구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축구 경기장이나 연습장을 이용하려면
무려 3시간이 넘도록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해야 했는데 한국은 거주지 근처에 이러한 연습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심지어 브라질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이러한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였고 실제로 훈련을 진행했던 축구 경기장은 잔디의 상태까지 좋아 각종 전술 훈련이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또한 경기장 근처에 있던 한국인 어르신분들은 저희를 부르시더니 물과 스포츠 음료, 심지어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까지 주시면서 너무나 친절한 배려를 보여주셨고 저는 브라질과는 달리 아무런 경계 없이 이렇게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편안함에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의 감정마저 느꼈는데요. 사실 브라질에서는 누군가 말을 걸면 곧바로 도망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걱정 자체가 없는 것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 후 코치님과 일주일 정도 대화를 나누며 전술 훈련을 진행한 저희 팀은 이제 한국에서 남은 2일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시간이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는 지금 저와 팀원들은 약 2개월 뒤 또 한국을 찾아오자고 약속한 상태이고 벌써 그날만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우울한 표정으로 호텔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기다리는 전화가 있는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데요. 그러다 한 통의 전화에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전화를 받습니다. 몇 마디를 나눈 남자는 황급하게 호텔에서 나가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체코인 베이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예전부터 승승장구하던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지만 제가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상사들이 그만두지 않으니 자리가 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열심히 해도 항상 직급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버지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운동하러 밖에 나가셨다가 추위에 의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다행히 병원으로 빨리 옮겨져 후유증은 없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입장이었기에 이 모든 것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이직을 한답시고 그만둬버리면 답이 없었던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 계속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앞에 돈이 문제였으니까요. 다만 어떻게든 승진을 하고 싶은 마음에 무슨 일이든 나서서 했습니다. 제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큰 계약건을 준비 중이던 상사가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급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았지만 회사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모험은 상사의 밑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었죠. 네,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처럼 느껴지더군요. 이 일을 잘 해결하면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계약금이 상당했거든요. 제가 맡았던 계약 중에 규모가 제일 컸기에 부담감이 엄청났지만 저는 당장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라고는 말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비밀이기도 하니까요.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일은 계약금만 100억에 달했다는 겁니다. 한 회사만 연계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 기회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죠. 그냥 말로 계약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발표로 저희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같이 가려고 했던 직원이 몸이 너무 아파서 결국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일에 혼자 투입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지만 사람이 더 우선이니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혼자 향했고 이틀 뒤에 다른 분들도 참여하는 전체 미팅에도 참여하실 거지만 제 발표를 먼저 듣고 판단하고 싶다는 대형 바이어가 있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노트북 가방에 USB, 제 지갑까지 챙겨서 한국 바이어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괜히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체코에서 어머니께 전화가 온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지셨기에 연락을 하셨던 겁니다. 겁이 덜컥 나서 통화를 짧게 할 수 없더군요. 지친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정신이 팔려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으로 대충 택시비를 주고는 내렸습니다.
통화를 끝마치고 바이어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모님과 통화하느라고 중요한 노트북 가방을 깜빡한 거죠. 이미 택시는 떠났고 저는 멍하게 택시가 떠난 방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군요. 그때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던 통역사와 마주쳤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괜찮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통역사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깜짝 놀라면서 카드로 계산은 했는지 영수증은 받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계산했고 영수증은 받지도 않았다고 했죠. 그러자 오히려 그녀가 더 당황하더군요. 바이어를 만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졌고 약속을 어길 수 없기에 아무 준비도 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바이어는 상황은 알겠으나 그래도 내용을 알 테니 브리핑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략적인 브리핑을 했으나 바이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서 이틀 후에 다 같이 모일 때 발표 내용을 다시 살펴야겠다고 넘어갔습니다. 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죠. 회사 밖으로 나오니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필 기밀 사항이라 치고 노트북과 USB에만 저장해 둔 것이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럽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많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찾은 적이 없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갑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통역사 미연 씨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마음에 걸린다면서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근처 경찰서의 경찰은 아직 들어온 물건이 없다며 만약 비슷한 물건이 들어오면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 제 연락처를 건네드리려고 했는데 미연 씨가 먼저 명함을 드리며 연락 주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더 의사소통 전달이 정확할 테니까 자신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누구 번호든 상관없다 싶었죠. 미연 씨는 갑자기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라는 것이 있다더군요. 그곳에 연락하면 알 수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 회사에 전화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유실물의 경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더군요. 더군다나 개인택시면 개인택시연합에 알아봐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루 내내 미연 씨는 저와 택시회사까지 가면서 찾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미연 씨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죠. 제 실수로 인해 일어난 것 때문에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었으니까요. 지갑도 잃어버린 탓에 미연 씨에게 돈을 빌려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회사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게 되면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라며 뒷일은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내일 오후에도 못 찾으면 괜히 회사 망신 말고 미팅을 취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큰 미팅을 저의 실수로 취소된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더군요.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에서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걱정돼 자는 것이 불가능하더군요. 기억을 더듬어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에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니 답답하더군요. 그렇게 호텔 로비에 하염없이 앉아있는데 미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미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인가 싶어 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저는 순간 뭘 찾았다는 건가 싶었죠. 포기 상태였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혹시나 싶은 생각에 노트북을 말하냐고 물었죠. 맞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이 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가겠다며 어디냐고 물었죠. 그녀는 경찰서에 있으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간 어제의 경찰서 앞에는 이미 미연 씨가 서 있더군요. 기대도 안 한 일이 그것도 하루밖에 안 지나서 생기니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새벽이 되어가던 시간에 택시 기사가 경찰서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유실물이라면서 노트북 가방을 건넸고 근처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니 신고 접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답니다. 제 지갑 안에 신분증을 보고 제가 누구인지 기억해낸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같으니 꼭 전달해달라고 했답니다. 기사님은 노트북이 있는지도 몰라서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녔는데 그중 한 승객이 노트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알았다더군요. 승객을 태우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승객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두고 갔다는 것이 놀라웠죠. 사실 놀란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지갑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물가를 잘 몰라 환전을 많이 했었는데 지폐 하나 사라진 것이 없더군요. 한국인들의 도덕성이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분의 성함이나 연락처는 알 수 없냐고 했죠. 그분은 굳이 연락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안고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텔에서 내용을 보완하고 미팅 전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죠. 미팅 날에도 택시를 탔으나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안함에 미연 씨와 함께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정신이 없어서 택시에 또 노트북을 두고 내리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대형 바이어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3명의 바이어가 있었으며 그들은 정말 깐깐하게 제 발표를 듣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원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대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항들이 많았다면서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죠. 그렇게 체코로 돌아갔을 때는 계약서를 따낸 상태였죠. 저는 덕분에 회사에서 입지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 지부가 개설되어 높은 지위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노력했던 미연 씨는 우연찮게도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동료가 되었죠. 모든 인연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인들의 인정과 도덕성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리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